식어버린 난로와 텅 빈 사우나 내부를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끊임없이 울려대는 은행의 대출 연체 전화와 독촉장들, 그리고 사무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청구서들까지 모든 것이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런데 무심코 보게 된 영상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영상은 한국의 겨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찜질방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내부에서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편안히 누워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삶은 달걀과 음료수를 즐기고 라면을 먹으며 누워있는 모습, 심지어 바닥에서 잠을 자는 모습까지 그 광경이 저에겐 너무 신기했어요.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 낯선 공간은 대체 뭐지? 왜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걸까?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편안해 보였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그 바닥이 어떤 시스템인지 너무 궁금해졌죠. 그런데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온돌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온돌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바로 저거야, 온돌. 여러분, 구독은 안 하셔도 괜찮으니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3대째 전통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아르토라고 해요. 현재 저는 라포란타에서 핀란드 문화의 상징인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받게 되었죠. 여기에서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니에요.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휴식, 그리고 사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장소랍니다. 사우나는 사람들이 일상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돌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즘 저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우나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요. 두 분 모두 누구보다 열정과 자부심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셨어요. 저 역시 두 분의 헌신과 열정을 존경하며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핀란드 전역의 사우나가 약 300만 개나 있을 정도로 흔해졌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50만 명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사우나가 있다는 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사우나를 찾는 손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설과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따뜻한 열기를 즐기기 위해 사우나를 찾지 않아요. 그보다는 현대적인 시설과 독창적인 서비스를 기대하죠. 핀란드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이곳 라포란타는 한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던 장소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매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의 짐이 점점 커졌죠. 특히 난방비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핀란드는 겨울이 길어서 난방비가 필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사우나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경쟁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점점 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사우나는 전통적인 나무 사우나에 최신 LED 조명과 음악 시스템을 결합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또 다른 곳은 사우나와 함께 요가 클래스를 제공하거나 식사 서비스를 추가하여 패키지 상품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희 라포란타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고객들의 기대 수준도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간단한 목욕 공간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사우나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휴식 공간이 되어야만 했죠. 외국인 관광객들은 핀란드 전통을 원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안함과 세련된 서비스를 동시에 기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제한된 자원과 운영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그런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은 저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어요. 매일 아침 사우나 문을 열면서 오늘은 얼마나 손님이 올까,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만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업을 꼭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가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이런 갈등이 매 순간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사우나는 제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도무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러던 중 우연히 SNS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화면 속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한겨울에도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무척 신기했어요.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높은 온도에서 짧게 즐기는 공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찜질방처럼 사람들이 여유롭게 땀을 흘리며 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찜질방 곳곳에 안락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삶은 계란을 까먹거나 음료를 마시며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신선하고 독특한 문화처럼 느껴졌죠. 한국의 찜질방은 핀란드 전통 사우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다가 문득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면 분명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저는 즉시 온돌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설치 과정, 유지 비용 등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조사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온돌을 라포란타에 도입할 수 있다면 사우나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어. 그런 희망이 제 안에 점점 커져갔죠. 온돌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뒤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제 인생의 승부를 걸어보기로요. 그러던 중 온돌에 대해 조사하던 제가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핀란드 사우나 협회 지인을 통해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 사우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머릿속은 온통 온돌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온돌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 부스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식 찜질방과 바닥 난방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과 설명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이거다. 내가 찾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죠. 부스 관계자들은 무척 친절하게 온돌 시스템과 한국 찜질방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설명은 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저는 이 아이디어를 라포란타에 꼭 적용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영상으로만 접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들은 설명은 훨씬 더 디테일하고 실감났어요. 온돌이 어떻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찜질방이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난방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히 자리 잡았죠. 그날 밤 저는 온돌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곧바로 비행기 표를 알아보며 준비를 시작했죠. 온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상을 통해 얻는 정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영감과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여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찜질방 문화에 대한 기사와 블로그를 번역기를 통해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온돌과 핀란드 사우나의 차이점, 그리고 한국식 찜질방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공부하면서 제가 꿈꾸는 아이디어를 점점 더 구체화할 수 있었죠. 스웨덴에서 열린 박람회는 온돌에 대한 제 믿음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주었고 결국 한국 방문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이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죠. 벌써부터 머릿속에는 온돌과 라포란타의 조합이 만들어낼 혁신적인 사우나의 모습이 선명히 그려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른 곳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오직 검색해둔 찜질방과 온돌에 관한 장소들만 방문했어요. 첫날 밤 온돌이 설치된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 특별한 난방 방식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열기가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은 단순히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치 몸 전체의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가 높은 온도와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반면 온돌은 낮은 온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열기를 유지하며 놀라운 편안함을 제공했어요. 실제로 온돌을 체험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편안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미리 검색해둔 찜질방을 방문했어요.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은 핀란드 사우나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일반적인데 여기 찜질방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즐기는 모습은 단순히 난방 공간을 넘어선 즐거운 휴식처 같았어요. 찜질방 내부에는 다양한 온도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각 방마다 다른 온도와 환경을 제공하며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뜨겁고 건조한 방에서 체험을 시작해 점차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은 방으로 이동하며 한국 찜질방의 독특한 문화를 온전히 느껴보았어요. 이곳에서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은 핀란드 사우나와는 확실히 다른 차별화된 매력이었죠. 물론 이 모든 경험의 중심에는 온돌이 있었어요. 바닥이 따뜻하게 유지되니 사람들이 오랜 시간 편안하게 머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은 듯 했어요. 찜질방 안에서 사람들이 삶은 계란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구나. 온돌과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결합하면 라포란타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핀란드 사우나에서도 이런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면 고객들에게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온돌의 기술적인 면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찜질방 관계자분께 제가 핀란드에서 온 이유를 번역기를 사용해 설명드렸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온돌 시스템의 설치 과정과 유지 보수 방식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바닥 밑에 배관을 설치해 열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구조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이었죠. 온돌의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기술을 핀란드 사우나에 도입할 수 있다면 기존 사우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온돌에 완전히 몰입한 시간이었어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온돌의 매력에 빠져 있었죠. 어쩌면 온돌은 제게 마지막 도전이자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온돌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하게 만들고 편리함을 확실히 제공한다면 핀란드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온돌과 핀란드 사우나의 결합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의 그림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저는 온돌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통해 라포란타 사우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온돌 사우나를 사업에 도입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둘씩 생겨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오랜 시간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온돌 공사 비용을 추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재료비, 시공비, 기술 도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온도를 도입하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저는 핀란드 정부의 관광 지원 정책에 주목했어요. 핀란드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온돌 사우나가 이 조건에 딱 맞는다고 판단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계획서에는 온돌 사우나가 단순한 시설 개조가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온돌 문화와 핀란드 사우나 전통을 융합해 새로운 관광 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온돌의 은은한 온기가 몸에 주는 안정감과 기존 사우나의 강렬한 열기를 결합한 경험은 기존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우나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죠. 몇 차례의 회의와 프레젠테이션 끝에 다행히 소규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 지원금은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제 아이디어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을 소개받으려고 노력했죠. 핀란드에서 투자자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돌 사우나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졌고 기존 사우나 사업이 이미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도 몇 차례의 프레젠테이션 끝에 한 투자자가 마침내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보다도 제가 가진 열정과 의지에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그 투자자는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제공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초기에 필요한 작업들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한국 찜질방의 고객 만족도와 건강 효과에 대한 통계를 추가했어요. 그 결과 다른 투자자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했어요. 대규모 자금을 모으려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온돌 사우나 아이디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영상에는 제가 한국을 방문해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한 모습과 이를 핀란드 사우나에 접목하고 싶다는 비전을 담았죠. 또한 후원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 후원 금액에 따라 완공 후 온돌 사우나를 무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후원자의 이름을 사우나 벽면에 새기는 등 참여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크라우드 펀딩 초반에는 예상보다 낮은 반응에 실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전략을 바꿔 SNS와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를 강화했어요. 특히 한국과 핀란드 문화의 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홍보했더니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목표했던 자금의 120%를 모으는데 성공했어요. 그 과정은 현실적이고 고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여정이었어요. 자금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거절과 회의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고, 때로는 스스로도 이 길이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는 처음 온돌 사우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결국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온돌 사우나의 초기 공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이제 드디어 제 비전을 현실로 바꿀 준비가 된 거예요. 정부 지원금, 투자자 유치,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뒤 저는 온돌 사우나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어요. 온돌 시스템은 바닥 아래에서 열을 순환시키는 독특한 난방 방식인데 핀란드에서는 이런 방식의 시공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공사를 맡아줄 업체를 찾는 것부터 자재와 설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도전의 연속이었죠. 온돌 시스템에는 배관, 단열재, 보일러 등 한국식 자재가 필요했지만 핀란드 현지에서는 이런 자재들을 대신할 유사한 것들을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핀란드는 건축 기술이 발달한 나라여서 고품질 자재를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기술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현지 업체들이 온돌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설계 도면을 보며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사를 맡은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 결과 마침내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새로운 사우나가 완성되었어요. 비록 한국 찜질방처럼 완벽한 온돌은 아니었지만 저희 사우나가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무척 만족했어요. 공사가 끝난 후 저는 온돌 사우나를 알리기 위해 체험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무료로 온돌 사우나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핀란드 현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사우나를 찾은 사람들은 기존의 핀란드 사우나와는 다른 아늑하고 은은한 열기를 경험하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대단히 만족했어요.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답니다. 이벤트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바탕으로 저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온돌 사우나의 아늑한 분위기와 독창적인 경험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했죠. 자연스럽게 해시태그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어요. 더불어 지역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온돌 사우나의 독창성과 건강상의 이점을 부각했어요. 그 결과 온돌 사우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온돌 사우나가 완성되고 체험 이벤트를 통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 사우나를 매우 사랑하지만 온돌 사우나는 그들에게 익숙한 경험에 색다른 매력을 더해주었죠. 특히 처음 방문한 고객들이 온돌 사우나에서 느꼈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는 주로 고온의 증기를 활용해 몸을 단련하거나 긴장을 푸는 방식이에요. 반면 온돌 사우나는 따뜻한 바닥에 누워 은은한 열기가 몸을 감싸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한 중년 부부가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했던 기억이 나요. 그들은 평소 사우나를 즐기지만 고온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한다고 하셨죠. 온돌 사우나에 들어선 그 부부는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마치 집 거실에 누운 것 같다며 편안함을 이야기했어요. 사우나 내부의 온도는 따뜻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고 바닥에 깔린 쿠션 매트와 벽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열기가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느낌을 준다고 했어요. 그들은 온돌 사우나를 몸과 마음이 모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감탄했죠. 그리고 이후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온돌 사우나를 추천했다고 해요. 핀란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우나 관광지이지만 온돌 사우나는 기존의 사우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로 다가갔어요. 독일에서 온 젊은 커플도 기억에 남아요. 그들은 SNS를 통해 저희 온돌 사우나를 알게 되어 방문했는데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K-드라마에서 봤던 온돌과 찜질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큰 흥미를 느꼈다고 했어요. 사우나에서 온돌을 체험한 그들은 바닥 난방의 부드러운 열기와 사우나 내부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극찬했어요. 특히 온돌 바닥에 누워 시간을 보내며 읽을 수 있도록 비치된 핀란드어와 영어로 된 짧은 에세이와 잡지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사우나를 떠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전통적인 핀란드 사우나의 고요함과 한국식 온돌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정말 특별해요. 그들의 감탄 가득한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답니다. 온돌 사우나는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갔어요. 기존 핀란드 사우나는 고온의 열기를 다루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오래 머물기에는 다소 어려운 환경이었죠. 하지만 온돌 사우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편안한 열감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겨울 휴가를 맞아 온돌 사우나를 방문했던 가족들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온돌의 따뜻한 열기를 느끼며 한국식 삶은 계란을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부모님은 이곳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공간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들은 온돌 사우나에서의 시간을 가족을 위한 작은 쉼터라고 표현하며
매년 이곳을 찾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핀란드 사람들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 이상의 의미로 다가갔어요. 그들은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온돌이 한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공간이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 고객은 온돌 사우나를 체험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핀란드의 사우나와 한국의 온돌은 모두 사람들에게 쉼과 연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닮았어요. 이러한 반응은 온돌 사우나가 단순히 새로운 사우나 형태를 넘어 핀란드와 한국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온돌 사우나는 핀란드 사람들에게 전통을 넘어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적 뿌리를 재발견할 기회를 선사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찜질방 문화는 온돌 사우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특히 찜질방에서 흔히 제공되는 삶은 계란과 음료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에서 맛본 식혜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비슷한 맛을 내는 음료를 찾아 고객들에게 제공했어요. 이 간단한 메뉴는 온돌 사우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예상치 못한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답니다. 마침내 온돌 사우나는 저희 사우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어요. 고객들은 온돌의 따뜻한 열기에 깊이 만족하며 기존 핀란드 사우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과 특별함을 경험했어요. 관광객들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온돌 사우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패키지 상품은 다양한 고객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확실했던 온돌 사우나 프로젝트가 이제는 핀란드와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단순히 땀을 빼고 몸을 정화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일부이자 친구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특별한 장소랍니다. 온돌 사우나를 통해 저는 이런 전통적인 공간에 더 깊은 의미와 새로운 경험을 더할 수 있었어요. 온돌 사우나는 은은한 열기와 편안한 바닥의 온기로 기존 핀란드 사우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고객들은 온돌에서 긴장을 풀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고 이는 단순히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을 넘어선 감동을 선사했죠.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돌 사우나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까지 정리해주는 공간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온돌 사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답니다. 온돌 사우나를 시작하며 저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했어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특별 할인, 온돌 사우나와 핀란드 전통 식사를 결합한 체험 패키지, 온돌 바닥에서 명상과 요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명상과 요가는 온돌의 따뜻함이 심신의 이완에 도움을 주어 기존 사우나보다 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어요. 이 프로그램들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온돌 사우나를 단순한 시설을 넘어 소중한 경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었답니다. 저에게 온돌은 단순한 사업적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 같은 존재였죠. 오랜 시간 적자로 인해 침체된 사업 속에서 저는 길을 잃었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SNS에서 보게 된 한국의 온돌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우나 사업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도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높은 비용의 부담, 기술적인 문제와 시공 과정의 어려움, 고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 이 모든 하나하나가 마치 큰 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온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한국 문화를 알지 못했거나 온돌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도 저는 실패의 수렁 속에 빠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저는 온돌 사우나를 통해 핀란드 사람들이 더 많은 휴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이 특별한 영감과 기회를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한국의 온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온돌은 단순히 저의 사우나 사업을 살려낸 도구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